여러분,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 공부방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환갑을 넘기고 나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잘 보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연락 한 번 없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지인이 내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나를 위한다는 사람이 알고 보니 자기 이익만 챙기더라. 이런 순간들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사람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65세부터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의 결정적인 세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관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서 이용할 구멍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심리학 연구팀은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전적 요구를 자주 하는 지인과의 관계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3배 이상 증가시키며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시작되지만 한쪽이 계속 요구만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다. 즉,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째, 은근슬쩍 돈을 빌리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정숙 씨, 66세입니다. 평생 친하게 지냈던 동창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좀 힘들어. 애 결혼 준비하느라 목돈이 좀 필요한데. 처음엔 딱하다는 생각에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이더니 몇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병원비가 급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나도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데 자꾸 이러니까 내가 ATM 기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명확합니다. 상대가 거절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랜 관계를 이용해서 부담을 줍니다. 한번 빌려주면 계속 요구합니다. 결국 김 씨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우정이 돈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슬며시 캐묻는 사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영호 씨, 64세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 자주 찾아옵니다. 영호 씨, 상가 장사 잘 되시죠? 요즘 월세 얼마나 받으세요?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던데 혹시 팔 생각 있으세요? 연금 얼마나 나오세요? 처음엔 그냥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계속되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지인이 말합니다. 박 씨는 여유 있으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노리고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경제 상황을 파악한 후 접근합니다. 여유 있다고 판단되면 요구를 시작합니다. 결국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집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내 형편을 너무 자세히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언젠가 반드시 금전적 요구를 받게 됩니다. 셋째, 공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순자 씨 65세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늘 문제였습니다. 밥값 낼 때면 항상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는 척합니다. 아, 미안해. 지갑을 안 가져왔네. 다음에 내가 낼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니까 다른 친구들도 눈치를 챕니다. 그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래 친구인데 돈 가지고 그래? 이순자 씨는 답답했습니다. 친구니까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다 연금으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베풀어 받는 건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는 절대 먼저 내지 않습니다. 관계를 핑계로 무임승차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공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관계니까, 친구니까 한두 번쯤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한두 번이 시작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점진적 요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또한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 중에는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남에게 기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한 번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빌려준 사람은 언제 갚을까 신경 쓰이고 빌린 사람은 채권자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람을 관찰할 때 이런 점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캐묻지 않나요? 함께 있을 때 비용 분담을 회피하지 않나요? 은근슬쩍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나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돈 문제는 어떤 관계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6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형편을 배려하지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65세부터 멀리해야 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과거 무용담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과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연을 듣는 기분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현재의 여러분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말을 들어줄 청중이 필요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노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낮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상적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60대 이상 3,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과거 자랑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 형성 능력이 떨어지며
기존 관계에서도 만족도가 40% 이상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자기가 잘 나갔던 시절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인천에 사는 최동진 씨, 67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늘 문제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시작됩니다. 나 대학 다닐 때 말이야, 과 대표도 하고 학생회에서 활동도 엄청 했었거든. 회사 다닐 때는 내가 팀장으로 있으면서 프로젝트를 몇 개나 성공시켰는지 아냐? 우리 집 장남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알지? 내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처음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지칩니다. 최 씨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그 친구는 곧바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요즘이야 뭐. 근데 내가 예전에 말이야.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요.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은 언제나 청중일 뿐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과거와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는 정미경 씨, 63세의 경험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친목 모임에 나가는데 한 회원이 늘 불편하게 만듭니다. 누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 때는 그 정도로는 대단하다고 안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잘했다고 하네. 우리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들을 했었지. 누군가 건강관리 이야기를 하면 또 시작됩니다. 나는 젊었을 때 매일 10km씩 뛰었어.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걸어도 운동했다고 하더라. 정 씨의 딸이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 나이 때 이미 임원이었는데 정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축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꾸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니까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려 합니다. 과거를 무기로 현재를 공격합니다. 결국 정 씨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셋째, 현재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한승우 씨 65세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등산하는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친구가 요즘 손주 돌보느라 힘들어라고 하면 나도 손주 있지. 근데 내가 애들 키울 때는 말이야. 3남매를 혼자 다 키웠거든. 누가 최근에 좋은 책을 읽었어라고 하면 책? 나는 젊었을 때 일주일에 책을 5권씩 읽었어. 한 씨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걱정을 나누려고 했더니 그 친구는 건강? 나는 젊었을 때부터 체력이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도 병원 한 번 안 가. 라고 합니다. 한 씨는 답답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려고 만나는 건데 그 친구는 자기 자랑만 하니까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합니다. 상대의 고민은 자기 자랑의 발판일 뿐입니다. 진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과거만 사는 사람과는 현재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현재와 연결되지 않고 오직 자기 자랑이나 다른 사람 깎아내리기로만 쓰인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과거를 지혜로 승화시켜 현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지 과거에 갇혀 현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지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치려 들지 않고 함께 나눕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람을 관찰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내 현재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나요? 대화가 양방향으로 흐르나요? 과거 이야기가 현재와 연결되나요? 만약 대답이 모두 아니오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옹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과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야지 현재를 부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경험을 나누되 여러분의 현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에너지만 빼앗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63세부터 멀리해야 할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챕터 3 부정적인 말과 불평만 하는 사람.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부정적인 말과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불편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온갖 부정적인 말과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무겁게 가라앉고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63세가 넘어서까지 이런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예일대 공중보건학과 연구팀은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2.5배 높고 수명도 평균 7.5년 짧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부정적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며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 모든 것에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수원에 사는 윤석호 씨 68세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같은 반에 있는 한 어르신이 늘 문제입니다. 요즘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세대는 정말 문제야. 날씨도 엉망이고 정치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야. 이 동네도 예전만 못해. 다 망해가고 있어. 윤 씨가 그래도 오늘 날씨 좋네요라고 하면 좋긴 뭐가 좋아. 미세먼지 보이지도 않아? 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도 곧바로 부정적으로 바꿉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그분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우울해져요. 처음에는 맞장구 쳐줬는데 이제는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기분까지 망칩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까지 병들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 흉만 보는 사람. 제주도에 사는 강은희 씨 64세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게이트볼 모임에 나가는데 한 회원이 늘 불편합니다. 모임에만 나오면 누군가의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김 선생 봤어?
요즘 옷차림 좀 이상하지 않아? 박 선생네 아들 사업 망했다던데. 괜히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이 선생은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해. 다 거짓말이야. 강 씨가 그래도 좋은 점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그게 어디 있어? 다 가식이야 라고 합니다.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꼭 나쁜 면을 찾아냅니다. 강 씨는 걱정이 됩니다. 저 사람이 없는 데서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싶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남의 불행을 즐깁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강 씨는 그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남의 흉만 보는 사람은 여러분도 뒤에서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셋째,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 대전에 사는 조명일 씨 66세입니다. 성당 봉사 모임에서 만난 한 자매가 늘 힘듭니다. 만날 때마다 시작됩니다. 나는 정말 팔자가 사나워. 평생 고생만 했어.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나는 아픈 데도 많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불행해. 조 씨가 위로하려고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자녀분들 잘 크셨잖아요 라고 하면 그게 뭐가 잘 큰 거야? 남들은 더 잘 키웠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 씨는 지쳤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계속 불행하다고만 하니까 이제는 만나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불행한 자신에게 익숙합니다.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위로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자기 불행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까지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동정심에서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뿐이라는 거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그래도 안 돼. 그건 내 상황에 안 맞아라고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적이라는 걸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현실적인 거야. 나는 솔직한 거야 라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것과 부정적인 건 다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찾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람을 관찰할 때 이런 점을 보세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면도 볼 줄 아나요? 대화가 불평으로만 채워지나요? 다른 사람의 장점도 인정하나요? 만약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만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곳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불만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상황에서도 문제를 만듭니다. 이것이 63세부터 멀리해야 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서 이용하려 하고 결국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무용담만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랑을 들어줄 청중만 찾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과 불평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를 빼앗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더욱 중요하고 실질적입니다. 63세 이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나머지 내용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멀리해야 할 사람 3가지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어려워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관계를 끊어요? 오늘은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대 사회학 연구팀은 60대 이상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한 노인들은 1년 내에 삶의 만족도가 평균 35% 증가했고 건강 지표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계 정리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셰릴 샌드버그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빼느냐다라고 했습니다. 즉,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점진적으로 만남의 횟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원에 사는 신동수 씨 69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고 빌려달라는 요구가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하지만 신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만나던 걸 1번으로 줄였습니다. 전화가 오면 요즘 좀 바빠서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잡자고 하면 다음 주는 일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습니다. 신 씨는 말합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서로 상처받잖아요. 천천히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점진적인 거리두기는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절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상대도 점차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죄책감이 덜합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전주에 사는 김옥순 씨 65세의 경험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남의 흉을 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려고 했지만 김 씨도 지쳤습니다. 나까지 우울해져요. 그래서 김 씨는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선을 긋자. 그 집사님이 또 불평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요. 누군가 흉을 보기 시작하면 저는 없는 사람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가 계속되면 저는 이제 일어나 봐야겠어요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내가 참고 듣는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서로에게 낫습니다. 경계 설정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규칙입니다. 상대방도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포항에 사는 이철수 씨 67세입니다. 오랫동안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과거 자랑만 하고 서로 비교하며 기분 나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맞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자. 복지관서의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자원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현재를 즐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더라고요. 새로운 관계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예전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나쁜 관계를 어떻게 끊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좋은 관계가 생기면 나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번 주에 만날 약속 중에서 정말 가고 싶은 모임이 몇 개나 되나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우울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 삶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용기를 내세요. 해로운 관계는 정리하고 좋은 관계는 더 깊이 가꾸세요. 이것이 63세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멀리해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65세 이후에는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짜 좋은 사람 몇 명과 깊이 있게 교류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좋은 관계가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질 높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길었고 치매 발병률도 50% 낮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외로움은 독과 같고 좋은 관계는 약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송미란 씨, 70세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만난 한 친구가 달랐습니다. 미란 씨,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몸은 좀 어때요? 송 씨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은 천천히 걷자. 우리 속도에 맞춰서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비싼 식당에 못 간다고 하면 괜찮아. 우리 집에서 국수 삶아 먹자고 합니다. 송 씨의 과거가 어땠는지, 자식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의 송 씨를 좋아합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이 친구와 있으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편안하고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조건 없이 함께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꼭 가까이 하세요. 이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영자 씨, 68세의 경험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이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오늘 좀 우울해. 차 한잔 할래? 나도 그래. 같이 산책하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냥 공감해 줍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최 씨가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웃은 함께 병원에 가졌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 최 씨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친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뎠을까요?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 광주에 사는 정호진 씨, 66세입니다.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복지관 영어 교실에서 한 동갑내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호진 씨, 이번에 사진 동호회 같이 들어갈래? 요가 배우면 건강에 좋대. 같이 해보자.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정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어디인데? 하지만 그 친구는 말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해야지.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함께 영어를 배우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새로운 곳을 여행했습니다. 정 씨는 달라졌습니다. 이 친구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노년은 또 다른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성장할 때 비로소 깊이 있는 관계가 됩니다. 또한 좋은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면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 도서관, 공원, 종교시설, 동호회 등 어디든 좋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 주변에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어디에 가야 할까요? 이번 주에 한 곳이라도 나가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진짜 좋은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두 배로 만들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해로운 사람은 정리하고 좋은 사람은 더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63세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5세부터 멀리해야 할 사람 3가지 특징과 함께해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서 이용하려 하며 끊임없이 금전적 요구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형편을 배려하지 지갑을 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무용담만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랑에만 빠져 있고 여러분의 현재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과거를 지혜로 나누되 현재를 함께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과 불평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를 빼앗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법,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는 법을요. 또한 좋은 사람의 특징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이 5가지를 종합하면 이런 깨달음에 이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좋은 관계는 더 깊이 가꾸세요.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높이 자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뿌리를 땅속 깊이, 어둠 속 깊이 내리려 한다. 좋은 관계는 우리 인생의 뿌리와 같습니다.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더 행복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모두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참여가 응원이 되며 한 분 한 분이 있기에 이 콘텐츠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사람 공부방이었습니다.